저는 박영복입니다. 문화재 행정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옛 것을 지키지만 현대하고 맞춰서 조화롭게 정부 시책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인구 300만 돌파를 앞둔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원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경주도 그 당시에 이제 일제시대에 와서 보고 그 신라문을 복원한다고 그래서 이제 지시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굴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능이라고 이제 천마총하고 황남대청을 발굴하라고 그랬는데 그 오능을 발굴하면 안 된다고 보고를 했어요. 청와대에다가. 왜냐하면 그건 파봐야 누군지 모르는데 괜히 그 능만 훼손한다. 안 된다. 제일 큰 고분이 황남대청에 그 98호 고분이라고 일제시대 번호를 쭉 매겨서 155호까지 번호를 매겨놨어요. 너무 큰 거는 발굴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해본 적이 없어요, 발굴을. 아마추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앞에 조그만 걸 한번 연습으로 해보자. 그래서 한 것이 이제 155호 고분인데 그게 천마총이에요. 근데 거기서 좋은 게 나왔어요. 금관, 천마도, 뭐 금일색으로 다 나온 거예요. 155 고분이 천마총. 예, 천마도가 나왔기 때문에 천마총으로 바꿨죠. 그러고서 이제 이 98호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천마총 끝나고 98호 시작했을 때 왔어요. 그래서 발굴을 하게 됐죠. 98호가 뭐죠? 황남대청 2개짜리래. 남북이 120m, 폭이 80m, 거의 3,000평이 넘는 거예요. 2개라 이제 부부총이에요. 하나는 북분이 여자고 남분이 남자인데 북분을 이제 처음 먼저 발굴했어요. 근데 북분에서 금관 나오고 목걸이 나오고 허리띠 나오고 다 나왔는데 하나가 없는 게 뭐냐면 칼이 없어요. 칼이. 그리고 혁대에 부인대라고 그런 글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여자. 하여튼 금부치가 엄청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남분을 발굴했는데 금관이 아니라 금동관이에요. 그 다음에 칼은 나왔어요. 근데 이 턱뼈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빨도 많이 나오고 저걸 전부 수집해갖고 서울대학에 보냈어요. 아래턱뼈와 치아가 생생한 채로 발견되어 발굴 조사원들을 긴장시켰다. 우리는 그냥 한 사람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여자로서 15, 16세, 남자는 60세 전후, 순장식이에요, 순장. 왕비는 안 따라가고 종만 밑에 넣은 것 같아요. 신라 고문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평지에 있어요, 평지.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저쪽 만주 북쪽, 목축지대, 거기만 있는 스타일인데 이게 경주에 있거든요. 신라가 그 어느 쪽에서 온 거냐 하는 그 학설을 할 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하여튼 무덤 하나는 보통 무덤하고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법흥학쯤 가면은 500년대 지나가면은 중국식으로 따라가요. 방을 만들어서 넣으면 좋은 게 뭐냐면 2중, 3중으로 할 수 있어요. 가족 문 열고 다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적성목각분이라는 건 뭐냐면 땅에다가 관 넣고 바깥에다가 더 큰 관을 넣고 그 다음에 돌로 쌓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었어요. 기록에도 이제 무너져 갖고 다시 수리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꼭 소련 쪽에 있는 그쪽의 무덤하고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도구를 못 해요. 다 파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유물들이 부서지고 깨졌지만은 다 남아있다고. 금관을 캔 사람이, 2개를 캔 사람이 한 10사람이 있어요. 천마총하고 우리 황남은 나는 하나만 했지만은. 그래서 저 뒤에 보시면 금관용 캐는 그 사진의 금관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그런 걸 딱 마주치면. 이 천마총이 나와서 그런지 그다음부터는 막 신문 기자들이 매일 와서 그냥 땡깡 부리고 기자들이 막 그래서 저거 할 때는 3kg짜리 라이트를 붙여놨어요. 밤에 하려고. 낮에 하면 기자들한테 국립영화 제작소에서 와서 찍었어요. 그걸 전 세계에 다 보냈어요. 나중에 내가 독일 갔는데 박물관에 틀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일 쫄병인데 그 당시에 고고학자 오셨다고. 독일에서는 어떤 공부하셨어요? 보존과학, 문화재 수리, 그 유리 이제 깨진 것도 붙이는 거고.
우리는 그 당시에 세멘다이라고 해갖고 이제 접착제가 이 물이 아니라 붙이면 두꺼워져요. 독일 가서 내가 제일 그거 궁금해갖고 그 독일 보정과 가는 여자인데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더니 컵을 갖고 오더니 수건을 싸갖고 망치로 땅 때려요. 그 깨졌잖아요. 그걸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더라고 속으로. 깨진 데다가 순간 접착제 요새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걸 딱 떨어지면 삼투여삭으로 쫙 때려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벽화가 있는데 중앙아시아 벽화라는 게 있어요. 벽화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래돼서. 이거를 붙이는 방법을 독일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준다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벽화에다가 물을 떨어뜨리면은 전부 가루니까 뜨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스펀지에다 묻혀갖고 눌러갖고 굳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통이 돌아가셔갖고 그 관장이 나보고 너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너 돌아가야 되지 않냐. 근데 내가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에 대통령 할 사람 많습니다. 그 옛 문화유산의 현재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내일을 알 수 있어요. 미래를 알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전부 그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또 나아갈 길 미래라는 것이 전부 똑같다고 생각해요. 수억 명이 살았다 죽었지만 뭐 서양에 그 동양에 다 철학이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뭘 해야 되느냐, 어찌 해야 되느냐, 전부 이겁니다. 욕심을 빼야 되는데 이놈이 욕심이 들어가고 나에게 나빠지는 거예요. 나한테 인천이는 사실은 제 인생에 성장하려고 바탕이 된 것을 이렇게 인천중학교 가서 자부심도 있었고 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기억이 제일 많이 남고 태어난 것이 뭐 제일 고향이니까 언제든지 수복되면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은 인천이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